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간전쟁의 카이로스 탐의 인사드립니다. 요즘 퇴직 후에 일자리 구한다는 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죠. 네, 최저임금 자리도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작정하고요. 퇴직 후 괜찮은 일자리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학교 보안관 일자리인데요. 아주 쓸만한 일자리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학교 보안관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모집 시기와 채용 절차,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요, 정말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서요, 학교 보안관을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학교 보안관 얘기를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어떤 분이 학교 보안관 자리는 어디서 알아봐야 하느냐고 이렇게 문의한 적도 있고요. 그마다 보면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학교 보안관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고 이제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한 궁금증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씩 궁금한 사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보안관은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다른 지자체 운영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22년 기준으로 599개 국공립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1269명의 학교 보안관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1년마다 이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제 재계약을 하면서 최장 5년까지 이렇게 근무를 할 수가 있고,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반면에 경기도를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는요, 배움터 지킴이라는 명칭으로 학교 보안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원봉사 계정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고요. 하루에 4만 원에서 4만 8천 원 정도 자원봉사비 활동비가 지급이 됩니다. 이는 서울의 학교 보안관의 경우와 비교하면요,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요, 서울과 같은 근무 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학교 보안관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외부인 출입 통제와 CCTV 모니터링, 그리고 두 번째는 등하교 안전관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취약지역 순찰이나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을 하나만 꼽으라면요, 외부인 출입 통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교 안은 학생들이 생활하고 공부하는데 가장 안전한 장소잖아요. 그런 청정지역에 외부인이 아무런 통지도 받지 않고 함부로 드나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겠죠.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학교 보안관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모집 시기와 채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서울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보안관 모집은 매년 10월 말이나 11월 초부터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가 나가는데요. 응시 연령은 만 55세부터 만 70세까지이고요. 근무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아동복지법 위반 전력이 있는 자는 당연히 대상에서 제외되겠죠. 기간제 근로자로 이제 구분이 되기 때문에요. 1년 만에 계약을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채용 절차는 응시문서 접수, 관련 서류 제출, 그리고 면접 진행, 학교자 발표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관련 서류 중에는 학교 안전 지도사 자격증이나 일반 경비조사, 응급구조사 자격증 등이 있으면요, 가점 3점을 받습니다. 이 중에서도요, 민간 자격증인 학교 안전 지도사 자격증을 꼭 취소할 것을 권합니다. 검색하시면요, 사이트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관련 서류 중에는 국민체력 100 인증서도 필요합니다. 3등급 이상을 받아야지 채용이 가능한데요. 국민체력 100 인증센터는 전국적으로 74개소가 있고 서울에는 8개소가 있습니다. 거주지역 가까운 센터에서 체력 인증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응시하는 학교 소재지와 같은 구에 거주하면은 유리한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가점이 5점입니다. 상당하죠. 또 여성 응시자 가점도 5점이 있습니다. 학교 보안관 하면은 왠지 남성 전유물처럼 느껴지지만 가끔 여성 보안관도 이제 보이더라고요. 보안관 제복 입고 아이들 지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멋질 것 같지 않습니까? 여성분들도요, 용기 내서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에 근무하고 있는 학교 보안관의 경우에요,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최저임금이 9,860원이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한 2.5%가 인상되었습니다. 달로 계산했을 때 급식비 11만 원을 포함해서요, 217만 740원을 받습니다. 물론 세전 금액입니다. 각종 세금 떼면 2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요, 학교 보안관이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통 70대 1, 높게는 한 100대 1까지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입직에서 최장 5년을 근무하니까 얼마나 인기가 좋습니까? 업무 난이도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스트레스 또한 다른 업종에 비해서 크지 않다는 점도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 주관적인 견해임을 먼저 밝혀줍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요, 학교 보안하는 업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죠. 어떤 일을 할 때 소속감이 없고 보수가 형편이 없다면 당연히 사이가 떨어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투철한 사명감만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무 조건이나 환경이 열악한데 어떻게 양질의 서비스가 나오겠습니까? 서울의 학교 보안관과 지방의 배움터 지킴이를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신문상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서울의 학교 보안관은 최저임금을 받는 기간제 근무자이고 4대 보험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받고 실업급여도 받습니다. 반면에 지방 배움터 지킴이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근무하기 때문에요. 자원봉사 실비를 받습니다. 또한 4대 보험의 혜택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이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4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요. 올 3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건강보험료도 본인이 내야 하고요. 또 만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해도요. 퇴직금은 물론 실업급여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불만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린아이들에게 양질의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방에서도 서울과 같은 학교 보안관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방지자체에서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는 배움터 지킴이를 고집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예산 탄핵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예산보다 가장 먼저 학교 보안관 제도 정착을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현재 지방에서 배움터 지킴이를 하는 자원봉사자의 월 보수는 지역마다 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한 월 20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100만 원이 안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학교 보안관과 비교해도 50%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게 하려면 강력한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동기부여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소속감과 현실적인 급여입니다. 이것만 잘 보잘된다면 우수한 인력이 많이 모여들고 학생들의 안전도 함께 증진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학교 보안관의 운영 그리고 모집 시기와 채용 절차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학교 보안관은 퇴직 후에 일자리로 아주 좋습니다. 그만큼 좋은 일자리다 보니까요. 경쟁률이 높다는 사실도 아울러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기둥이 될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학교 보안관 일자리를 전국 단위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점을 제가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실천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어린이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소중한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자, 방송 내용 좋으셨다면요. 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